이 이야기는 중국 출신의 26살 불법 이민 여성인 리안이 66세 농부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이 농부가 어려운 시기에 그녀를 도와주며 따뜻한 마음과 진심을 전해주었고, 그 덕분에 그녀는 고립된 작은 마을에서 숨죽여 살고 있던 시절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마을의 작은 골목 구석에 리안이라는 여자가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녀는 16세의 어머니를, 20세의 아버지를 잃고 집도 가족도 없이 남겨졌습니다. 리안은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현실은 그녀가 상상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큰 도시의 반짝이는 불빛을 꿈꿨지만 현실은 차가운 시선과 언어 장벽, 그리고 주변의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삶은 그녀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외면당하고 환영받지 못하며 점차 사회의 그늘 속에서 불법 이민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리아는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다해 따뜻한 남자, 66세 한국 농부 민석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밝은 미소와 온화한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고, 매일 밭을 갈고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얼굴에는 주름이 많았지만 민석은 항상 에너지와 사랑을 가지고 삶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리안을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따뜻함과 평안을 전해주었습니다. 그가 이끄는 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온기였습니다. 그들 사이의 사랑이 성장하기 전에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리아는 왜 한국에 오게 되었을까요? 왜 그녀는 이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곳에서 살아야 했을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절망의 눈물과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리안과 민석의 관계는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운명처럼 서로에게 끌렸고 함께 살 가족, 이 마을에 있는 집, 심지어 자녀까지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불법 거주라는 꼬리표는 항상 리안을 짓누르며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차별과 절망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민법의 압박과 걱정은 끝없이 그녀를 괴롭히며 끝내는 끊임없이 닥쳐오는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 한국에 온 그녀의 낱날을 돌아보면 리아는 자존심을 낮추고 사회에서 밀려나면서도 낯선 농촌 마을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리아는 아름다운 손을 가졌지만 무거운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바닥을 닦고 있을 때 문을 닫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방 매니저인 강이 그녀를 째려보며 그녀의 발음에 대해 조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끝낼게요. 리안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비록 그녀의 한국어가 서투르지만 강은 여전히 비웃고 비판하며 그의 눈빛은 불쾌함과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로 인해 긴장되고 냉혹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강이 경멸 어린 시선은 매일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오해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아래는 요청하신 내용을 감정적으로 더 깊이 표현하고 원본과 비슷한 80% 정도의 비율로 다시 작성한 것입니다. 리안과 민석이 처음 맡은 일은 낡은 식당에서 부엌 보조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식당은 그들이 이름도 모르는 공장 옆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노동 계약은 없었고 리안의 신원 확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최저임금 이하였고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일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아는 이런 열악한 조건에 감사하며 만약 일을 그만두면 더 이상 이곳에 있을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그녀는 일찍 일어나 수십 개의 전기밥솥을 씻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고 주방을 청소하며 무거운 밀가루 자루를 옮기며 지쳤지만 여전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돈을 저축해서 집에 있는 아픈 동생에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리안의 동생은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 중국의 빈촌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안은 항상 지출을 줄여 동생에게 약과 생활비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녀는 어떤 일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당 주인은 점차 그녀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휴일은 없었고 때로는 일이 끝날 줄 모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았지만 불법 체류자로서 경찰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정부가 그녀를 발견한다면 동생을 돌보지 못하고 보내는 돈도 끊길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리아는 계속해서 고통을 참고 견뎠습니다. 긴 밤에 주방을 청소하면서 지친 몸과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를 떠올리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전에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를 보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도 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지쳐버린 상태로 어두운 구석에서 음식 냄새와 땀 냄새에 휩싸여 참는 날들이었습니다. 리아는 눈물이 가득한 채로 주방장 강이 분노에 차서 소리 지르며 다가왔을 때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얼굴에는 맞지 않았지만 충분히 그녀를 밀쳐서 땅에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소리쳤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한국에서 한국어도 못하는 놈이 어떻게 일을 해? 그만두고 나가. 식당 안은 잠시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리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리안은 몸을 움츠리며 떨고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붙잡을 것도 없다는 느낌을 받으며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리아는 간신히 일어나 보려고 했지만 바보 같으니 중국으로 돌아가라는 말에 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그녀를 압도하며 그녀는 아무 설명도 받지 못한 채 식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수치와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돈도 지원도 그녀를 신경 써주는 사람도 없었기에 리아는 인도에 앉아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시는 그 식당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될까봐 두려웠고 또다시 그 모욕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살 방법도 없었고 저축도 없었으며 어디서 일자리를 구할지도 어디서 거처를 마련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불법 이민자로서 그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리아는 외곽 지역을 돌아다니며 거처를 찾으려 했지만 빈민계는 자리가 없었고 생활 조건도 열악했습니다. 지하실 방이나 낡은 방이라도 월세를 내야 했지만 그녀는 그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존감은 무너졌고 그녀는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수치심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그녀는 영어와 제한된 학력만 가지고 있었고 찾을 수 있는 통역 일자리는 모두 합법적인 거주 허가증을 요구했습니다. 리아는 구직과 거주지에 대한 모든 게시물이 거절당하고 연예계의 어두운 세력들이 제시하는 의심스러운 제안들이 그녀를 끝없는 길로 끌어들이는 듯한 느낌에 점점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고 그녀는 시골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큰 도시에 살 수 없을 것 같고 경찰의 단속이 점점 더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그녀는 더욱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매일 밤 길거리에서 버티며 사람들 속에서 떨어져 홀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희망의 끈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시골은 그녀를 받아들일까? 누군가는 그녀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작은 희망을 가지고 리아는 끊임없이 버스를 타고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긴 여정을 끝내고 작은 시골 마을에 도달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그곳의 풍경은 매우 달랐습니다. 넓게 펼쳐진 논밭과 리라는 간판이 있는 마을,
그리고 오래된 정자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봄의 아침, 차가운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풍경이었습니다. 리아는 이곳에서 한결 가벼워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금 답답하긴 했지만 도시의 시끄럽고 추운 분위기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리안이 마을로 걸어가던 중 한 사람이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돌아서 보니 근육질의 커다란 남자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주름이 많지만 매우 친절한 표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마을의 농부인 민석이었습니다. 민석은 리안을 바라보며 그녀가 모든 것을 명확히 말하지는 못한 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리안은 마음속에서 조금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중국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용서받지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민석은 전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길을 잃은 낯선 사람처럼 대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편견 없이 다가갔습니다. 리안은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자신이 일자리와 거주지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녀의 얼굴에서 피로를 읽었습니다. 너무 피곤해 보이네요. 민석이 부드러운 눈빛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저희 집은 멀지 않아요? 같이 가서 밥 먹고 이야기할까요? 그의 제안은 진심이 담겨 있었고 강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리아는 마음속에 작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아직 의심이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선택이 없었고 민석이 그녀에게 제공하는 보호는 끝없는 어려움 속에서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석의 집은 오래되었지만 넓고 시원한 정원, 작은 창고와 닭장, 그리고 들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리안이 가방을 내려놓자 민석은 그녀에게 물과 집에서 만든 김치, 냉장고에서 꺼낸 삶은 계란 몇 개를 주었습니다. 리안은 며칠 동안 부족한 상황에 지쳐 있었고 그 작은 식사를 먹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런 작은 식사가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석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먹어요. 급하게 먹지 말고 이렇게 추운 날엔 몸에 더 무리하지 않도록 해요. 그의 말은 매우 부드러웠고 그 따뜻함 속에서 리아는 진심 어린 사람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들 사이의 첫 번째 관계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점차 더 깊어지며 운명의 인연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민석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저와 함께 지낼 수 있어요. 저는 음식을 만들고 잠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요. 돈은 많지 않지만 저는 채소를 팔며 도와줄 수 있어요. 리안의 마음은 빠르게 뛰었고 감사와 두려움이 엇갈리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불법 이민자로서 시골에서 일하는 것은 큰 위험이었지만 적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에게도 집이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석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눈빛은 빛났습니다. 그냥 돕는 거예요. 우리 함께 살게요. 그날부터 리아는 민석의 집 옆 작은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전기와 수도 시스템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바닥은 따뜻하고 비가 지붕을 뚫고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자유로운 느낌이 그녀를 많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매일 아침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감싸지만 파란 하늘을 바라보고 흙내음을 맡을 때 그녀는 삶의 힘을 느꼈습니다. 민석은 리안이 한국어가 서툴다는 것을 알았기에 항상 그녀에게 모든 것을 인내심 있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농장에서 사용하는 도구나 식물 돌보는 법까지 세심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실수를 부드럽게 고쳐주었지만 언제나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리안의 가족 상황에 대해 묻기 시작했을 때 리안은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픈 동생과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목이 메며 말했습니다.
동생이 심장병을 앓고 있어서 치료비가 부족해요. 저는 그를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해요. 민석은 그녀를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고통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 이후 몇 달 동안 그들은 함께 살며 일했고 그들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뗄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리안는 자신의 거주 상태를 고백해야 한다는 생각에 말로 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불법 이민자라는 사실이 모든 것을 망칠까 두려워했으며 특히 민석이 언제든지 그녀를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욱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불안과 달리 민석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이해했어요. 많이 힘들겠죠. 그 말과 함께 그녀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리아는 의심과 차별로 가득 찬 세상에서 민석이 이렇게 자신을 대해준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판단 없이 도움을 주겠다는 모습을 보며 이상할 정도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리안의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민석을 향해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민석이 시장에서 가끔 그녀를 위해 빵이나 계란 몇 개를 사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 단순하지만 진심 어린 행동들은 리안의 마음을 뛰게 했습니다. 그때 리안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따뜻함, 부드럽고 따뜻하며 진실된 사랑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그녀와 민석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특히 김장수라는 마을의 보수적인 인물은 그녀와 민석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어느 날 김장수가 민석을 방문하여 리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죠? 외국인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인가요? 그의 질문은 마치 리안의 심장을 향한 화살 같았습니다. 리안은 죄책감을 느끼며 자신이 이 마을에서 부담이 되는 존재가 아닌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모두가 나를 외부인처럼 여기지 않을까? 리안은 민석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그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녀는 떠날 생각도 했고 다른 마을로 가거나 큰 도시에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까 했지만 과거의 두려움과 아픈 기억들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마을의 몇몇 젊은 남자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관심을 보이며 장난스럽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리아는 피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부드러운 농담이 점점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민석은 항상 그녀를 보호해 주었지만 어려운 순간마다 그는 항상 그녀 곁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의 따뜻한 감정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나이 차이, 국적의 차이, 심지어 불완전한 언어 능력조차 그들의 관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리안이 온실에서 식물 모종을 옮기고 있을 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민석은 주저하지 않고 그녀를 등에 업고 근처 보건소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의사는 그녀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몸에 큰 상처는 없었지만 통증과 약한 기분은 민석의 관심에 더욱 감동을 주었습니다. 민석이 그녀 옆에 앉아 젖은 수건을 목에 두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내가 다 처리할게요. 네 동생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동생이 다쳤다면 너도 이렇게 해주지 않겠어요? 그 말은 리안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고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리안은 민석이 자신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고 돌보았던 모든 사람에게 했던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따뜻한 행동은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고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민석이 그동안 숨겨왔던 사랑받고 싶은 갈증이 갑자기 강하게 그의 마음속에서 솟구쳤습니다. 그 순간 그는 리안이 떠나는 것을 결코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묘한 끌림,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오랜 세월을 외롭게 살아온 민석은 이제 다른 사람의 따뜻함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식이 없었고 가끔씩 친척들이 찾아오는 정도였습니다. 그는 강하게 보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리안이 그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는 따뜻함을 느끼며 그의 마음속 외로움이 조금이라도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밤늦게 달빛 아래에서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리아는 한국어가 서툴렀지만 민석은 그녀의 눈빛과 부드러운 제스처로 그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리안이 동생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동생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돈을 벌어줄게. 너는 그에게 힘을 실어줘야 해. 리아는 감동하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함께 농사도 지을 거야. 그 말은 민석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석은 진심을 담아 주저하며 고백했습니다. 리안, 내가 너를 돌봐주고 싶어. 네 동생도 도와주고 싶어. 민석은 약간 부끄러워했지만 자신의 감정을 전했습니다. 리아는 얼굴이 붉어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때 그들 사이의 공간은 조용했지만 사랑이 넘치는 듯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이민자로서 매일을 살고 있는 리아는 매 순간이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경찰의 단속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림과 의심의 눈빛이 리안에게는 더 이상 이곳이 자신의 장소가 아님을 느끼게 했습니다. 어느 날 김장수 마을 이장이 민석을 방문해 리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인가? 그녀는 합법적인 서류가 있나? 민석은 얼버무리며 대답했지만 김장수는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불법이 아니지. 우리는 마을에서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키는 걸 용납할 수 없어. 리아는 그 말에 상처받고 괴로워하며 자신이 이 마을에서 짐이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마을의 몇몇 젊은 남자들이 리안에게 다가와 가벼운 농담으로 관심을 보였지만 리안은 점점 위협을 느꼈습니다. 민석은 항상 그녀를 보호하려 했지만 그런 순간들마다 그는 항상 그녀 곁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석과 리안 사이의 감정은 계속해서 깊어졌습니다. 40년 이상의 나이 차이, 국적의 차이, 불완전한 언어, 능력조차 그들의 관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리아는 온실에서 묘목을 옮기던 중 사고를 당했다. 민석은 주저 없이 그녀를 업고 지역 의료센터로 데려갔다. 다행히 부상은 심각하지 않았지만 민석의 보살핌과 사랑은 리안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민석은 말하며 그녀를 진정시켰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돌봐줄게. 네 동생을 생각해봐. 만약 그녀가 다쳤다면 너는 어떻게 했을까? 그 말에 리아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고 눈물이 흘렀다. 민석의 눈빛과 그녀를 돌보는 모든 행동 속에서 리아는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진실한 사랑과 부드러운 감정을 느꼈다. 민석은 중국과 한국에 오랜 관계가 있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 친구는 넓은 인맥을 통해 리안의 서류와 비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주었다. 다행히 그 도움 덕분에 리안은 다른 이름으로 임시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민석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왜냐하면 리안의 동생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그들은 함께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갔고 리안이 자란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다. 낡은 집 앞에서 리안은 동생의 손을 꼭 잡았고 민석은 약하고 작은 동생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그는 위로하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동생 수술비를 위해 조금 모은 돈이 있어. 모든 게 잘 될 거야. 민석은 리안의 동생의 눈빛에서 강인함을 보았다. 그녀는 한국에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을 견뎌냈다. 동생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상보다 비용이 더 들었다. 민석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그는 리안이 어려운 시간을 겪을 때 옆에 있을 수 없다는 걱정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러나 친구의 도움 덕분에 리안은 서류가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다. 법적인 리스크가 걱정되었지만 적어도 즉시 추방될 일은 없었다. 그들이 다시 민석의 작은 마을로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굳건해졌다. 마치 서로의 어려움을 지켜보며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얼마 후 그들의 아이가 태어날 즈음 주변 사람들의 소문이 계속 있었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민석은 아이를 위한 준비와 리안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시간을 할애했다. 아이가 농촌의 작은 의료센터에서 건강하게 태어나자 그 작은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민석은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드디어 내가 리안의 아버지가 되었군. 이 순간은 민석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들이 함께 겪어온 모든 노력과 희생의 결과였다. 하지만 어려움은 계속되었다. 아이의 출생 신고, 국적 문제, 재정 문제는 모두 큰 도전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석은 그것이 그를 좌절시키지 않도록 했다. 그는 정부 사무소로 힘차게 걸어 들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결심을 했지만 행정 절차에 능숙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나이 차이나 그들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석과 리아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가족과 그들이 함께 쌓아온 사랑이었다. 마침내 그들은 평화로운 예배당에서 작은 결혼식을 열었다. 법적 절차는 간단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사랑과 함께하는 삶을 다짐했다. 마을의 이웃들과 중국에서 온 리안의 동생이 함께 기뻐하며 그들과 함께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지만 모두 서로에게 따뜻한 축하의 말을 전했다.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평생 너를 사랑할 거야. 리아는 눈물을 닦으며 답했다. 나는 오직 너뿐이야. 민석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니, 그러나 그들 사이의 사랑은 계속되었고 그것은 삶의 어려운 시험을 맞닥뜨리며도 끈질기게 이어지는 기적과 같았다. 시간이 지나고 여러 세대가 지나가도 그들의 감정은 결코 시들지 않았다. 때때로 그들은 억압을 피해 숨어야 했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가족이었고 어린 자녀의 부모였다. 그들은 슬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며 매일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내며 희망을 키워갔다. 그들의 아이는 조금씩 자라났고 농장도 점차 확장되었다. 리아는 종종 혼자서 중얼거렸다. 내가 중국을 떠나 한국에 올 때 이렇게 웃을 수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녀가 삶 속에서 쥐고 있는 손은 강하게 느껴지지만 여전히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으로 웃을 수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함을 느꼈다. 민석은 항상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리안과 함께 어디든지 갈 수 있기를 바랐다. 언젠가 우리가 충분한 돈을 모으고 모든 서류 절차를 마친 후 우리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 거야. 중국이든 한국이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그 꿈은 아직 멀리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들 사이에 작은 불씨처럼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고 그들의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가끔 마을 아이들이 장난스럽게 놀리곤 했다. 우리 아빠는 한국 사람이지만 나이가 많고 엄마는 중국 사람이지만 왜 이렇게 젊어? 하지만 매번 그런 말에 아이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사랑해. 그것은 아이가 느낄 수 있는 사랑이었고
바로 그 사랑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계속되었다.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 그리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는 길은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결코 외롭지 않았다. 서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인생의 고난을 겪은 리안과 인생 후반에 접어든 민석 사이의 신비로운 사랑은 그 무엇보다 깊고 따뜻한 연결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이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마치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귀한 보석처럼. 이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용했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세요.